6월 1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는데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에 더 고생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해마다 군부대 내 온열 질환 환자는 늘고 있는데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음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한 훈련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땡볕에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에 구보까지 했다고 알려졌는데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온열질환 관련 증상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엔 1,400건에 육박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아닌데도 올해 5월 들어서만 100건 넘게 발생했고요. 현재 군은 부대마다 자체적으로 온도 지수라는 걸 통해서 훈련 등의 야외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온도 지수 이상이더라도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29.5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줄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2년 전에 삭제가 됐습니다. 지휘 간의 자율적 재량에 맡기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안타까운 판단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죠. 각 군의 특징을 고려한 세밀하고 의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유와 유제품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현상인 밀크플레이션을 다뤘습니다. 낙농가와 유제품 업체들이 원유 가격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올해에도 밀크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유 가격은 생산비 변동과 우유 소비 상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인상분은 8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시기는 여건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유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리터당 4.6%가 늘었고 가격은 88원이 인상됐습니다. 우선 낙농업계는 협상 범위 내 최대치인 리터당 26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고정 비용은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서 원유값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낙농가의 폐업률이 연평균 7%인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가격 인상분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이네요. 지난해 우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9%, 전체 물가 상승률의 거의 3배였습니다. 삼겹살도 이제 2만 원인 시대라는데 밀크플레이션마저 다가오면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갈 듯합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나, 분리배출해야 하나, 종류도 워낙 천차만별이라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그렇다면 이 내용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비닐의 종류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나오는 폐비닐 가운데 약 55%가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은 매일 400톤이 넘습니다. 특히 상점 등 비가정의 배출량이 일반 가정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분리수거가 되는지 볼까요? 기존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했던 보냉팩이나 특수마대에 담아서 버려야 했던 노끈이 폐비닐로 분류가 됩니다. 또 과자나 커피 포장 비닐도 묻어있는 이물질만 물로 헹궈서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비닐 장갑이나 양파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무조건 분리배출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리기술 발전 덕분에 폐비닐을 연료로 쓰거나 재생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분리수거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새로울 류에 나아갈 진, 유진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 승복을 입고 부처 핸섬 등의 신나는 가사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섞어서 DJ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스님을 두고 국제적인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어떤 말들이 서로 오갔는지 보시죠. 먼저 반대하는 쪽은 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지난달 윤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했는데 불교 가치를 왜곡을 했다면서 현지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이후에 예정됐던 공연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윤 씨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싱가포르 불교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국 불교계에서도 승복의 특수성과 사회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유니폼 논쟁이 번졌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윤 씨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유진 스님 논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하는가를 보여주는 논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600년을 내려온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치맥에 신나는 응원까지 요즘 야구 직관의 인기가 엄청나죠. 친환경을 위해서 야구장에 종이 응원봉이 출시가 됐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일회용 쓰레기를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응원봉을 출시한 팀은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긴 한데 직접 써본 두 팀의 팬들은 내구성이 약해서 오래 쓰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한 번 쓰고 찌그러진 모습이 보이죠. 저도 야구장 꽤나 다녀본 한 사람으로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다 보면 저렇게 찌그러지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또 종이 소재라서 비가 오면 금방 젖겠죠. 경기가 끝나면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처럼 버려진다고 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더 친환경적인 응원봉 아이디어 제안서를 구단에 직접 보낸 팬까지 있습니다. 친환경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은 종이 응원봉,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최소화를 하는 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구단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신문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6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